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진짜 경제 위기는 미국 대선 이후에 온다. 달러와 환율 상승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팬데믹 이후에 V자로 반등하다가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준에서 푼 돈을 바탕으로 V자 경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가 V자로 반등하는 척 하다가 최근에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라? V자 경기 반등이 아니네? 최근에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 약하거나 완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은 보통 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전망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11월 3일 대선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대선이 뭔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지금 경제지표 반등이 나오다가 만 상태입니다. 즉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입니다. 지금 돈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줘야 경제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부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 채 경기 부양책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마도 대선까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0.5조 달러, 정부는 1.8조 달러, 야당인 민주당은 2.2조 달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는 척해도 실제로는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사와 지금 기사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11월 3일 대선에 대한 양측 후보의 사전 지지율은 공화당의 트럼프에 비해 민주당의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트럼프 바이든 추격 탄력 분나, 최근에 두 자릿수 이상 벌어졌던 지지율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 하나 보시죠. 이것은 2016년 대선 전에 나온 뉴스인데 그때 당시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트럼프에 비해 사전 지지율은 압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표를 까보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를 일입니다. 표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선 이후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이 돈은 다 국채 발행을 해서 마련할 거야. 그럼 이러한 막대한 돈은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다 사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면은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 연준이 돈을 찍어서 그 국채를 사주면 달러 공급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8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채를 발행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을 모두 가정하고 그것을 모두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돈을 막대하게 찍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한 달에 1200억 달러를 꾸준히 찍어내고 있지만요. 어쨌든 경기 부양책 목적으로 아직 달러를 찍어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달러가 찍힐 거야. 이러한 달러 공급 과다를 우려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돈을 풀 거야.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더욱더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돈을 풀 거야. 이런 기대로 인하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선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부양책이 합의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부양책이 합의가 되고 안 되는 경우,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대선 전후에 주가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제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기대감에 올랐었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뚝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기대감에 떨어졌었던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거야. 대선까지만 버텨.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에서 성장이 나오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역시 따라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3일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35석, 하원 전원을 뽑게 됩니다. 상원 의원은 총 100명인데 3분의 1씩 2년마다 뽑게 됩니다. 그리고 하원은 4년마다 뽑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하원은 그대로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반대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상원을 공화당에서 장악하면서 경기 부양책 합의를 지연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오리무중에 빠질 거라 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9월 말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이 대선에 져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 따윈 없다. 이런 말을 했죠. 하지만 최근 10월 중순에는 말을 바꿔서 바이든 승리 땐 평화로운 권력 이양할 것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피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웨딩 피치가 아닙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입니다. 피치의 경고, 2부의 경고가 아니죠. 대선 혼란 장기와 미국 신용 등급의 부정적. 피치에서 권력 이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매우 무섭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이후 2011년 8월 달에 실제로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때 나스닥 지수를 잘 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나오자 주가는 횡보하였고 실제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자 주가는 고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강등이 나온 이유는 2008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즉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러한 재정 적자를 빌미로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치는 이번에 10월뿐만 아니라 8월 달에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달에 부정적, 10월 달에 경고. 이거 대선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의 미국 재정 적자는 3.1조 달러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신용등급 강등을 위한 조건은 다 깔려 있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에 통과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선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는 또다시 주가 폭락이 나올 거라 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꼭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